외도의 원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외도는 사랑 문제 또는 섹스 문제 또는 부부 문제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 보듯이 외도는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왜? 마음의 관점에서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맞고 틀리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왜 이게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문가, 학자,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도의 원인을 사랑과 관련되는 뭐 정서적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섹스 문제, 성 문제, 부부간의 성 문제, 뭐에 대해서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성관계는 많이 있었으나 부부관계는 정말 많이 있었으나 뭐가 달라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섹스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많았다, 그 다음에 뭐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많았었다, 아이 키우면서의 뭐 트러블이 많았었다, 뭐 기타 등등 관련된 부부 문제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배우자가 외도를 왜 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즉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원인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왜 했는지 결국은 외도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외도의 원인을 일단 찾아야 돼요. 왜?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외도를 발견했거나 또는 외도를 의심을 한다. 딱 그러면 외도를 발견하고 또는 외도를 의심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발생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드라마 나오면 나오는 것보다 외도가 이렇구나 그냥 뭐 저런 사람들 어쨌든 나한테는 발생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외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외도를 발견하거나 의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외도를 발견하거나 의심을 딱 하게 되면은 왜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원인을 무조건 찾게 됩니다. 무조건. 지금 이게 넘 얘기가 아니지 나한테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원인을 찾아야 해결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원인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알고 있고 학자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래요. 학자든 전문가든 방송이든 언론이든 강연이든 강의든 영상이든 도서든 논문이든 뭐든 도대체가 널려 있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외도를 부부 당사자 간의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부부 당사자들의 개인 문제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외도의 원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게 돼요. 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부부 문제가 원인이었어 부부 문제 해결하려고 들고, 사랑 문제가 원인이었어 사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섹스 문제가 원인이었어 섹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원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되냐 그러면 외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외도가 고대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고대로부터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에도 얘기 나오죠. 외도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불경에도 경전에도 나올 정도면 벌써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외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외도의 유전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 왜?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 그래서 혹시 그 유전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또 연구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외도가 분명 문제인 건 맞아요. 외도가 문제 있는 거는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외도가 왜 근절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왜 그렇게 시대 따라서, 아니요, 시대 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외도는.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현실에서 외도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로지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회복을 하고 편안해지고 싶어요. 지금 현재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당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안 겪었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과정 겪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외도는 사랑 문제 또는 섹스 문제 또는 부부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섹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갖고도 있고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10년 이상을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을 제가 이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개발하고 난 후에 외도에다가 이 마음의 이론에 관련되는 거, 성마음이론에 관련된 걸 딱 결합을 하니까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가 다 사람들은 다 그게 전문가들조차도 그게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의 관계 중독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때 또 특징은 뭐냐면 관계 중독이 외도를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일부러 나를 관계 중독으로 빠뜨리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도 상대인 상간녀 또는 누군가인지 몰라요. 그 누군가 첫 외도에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내 관계 중독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외도 관계 중독을 만들어요, 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관계 중독이라는 게 원인인데 사랑도 그 다음에 섹스도 그리고 부부 문제도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단순한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급성, 즉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중증 심리장애, 심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고장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는 거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외상 트라우마, 그 다음에 관계 중독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진 게 이거를 점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또 오래 걸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랑 문제다, 섹스 문제다, 부부 문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는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독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외도가 뭐 때문에? 바로 사랑 문제다, 섹스 문제다, 부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사랑 얘기나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또는 뭐라 그래? 섹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사이가 이렇게 해서 부부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외도가 그게 진짜 원인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원인이 아닌데 그게 원인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외도가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외도한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섹스 문제라고 생각해서 섹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부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관계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랑은 이상해. 그 여자랑은 정말 섹스가 좋았는데 너랑은 섹스가 안 좋아서.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섹스 안 좋으면 외도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외도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섹스에 관련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러 다니는 사람 지금 한둘이냐고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지 한번 상상이나 해봐요. 그게 원인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수술하러 가기도 하고. 수술 뭔지 알죠? 성형수술도 많이 해요. 하다못해 거시기 수술도 많이 하고요. 왜 해요? 섹스가 원인이 아닌데 그건 왜 하냐고요. 그래서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결국은 관계 중독이 원인이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결했어. 그래, 문제라고 치고 해결했어요. 그러면 관계 중독, 즉 급성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그런다고 치료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섹스에 관련돼서 그래서 내가 막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진짜 막 해서 섹스도 배웠어. 이제 막 가서 언놈이랑 했던 뭐를 했던 배웠다 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이 외도 안 하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관계 중독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요. 즉 외도에 관련된 원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서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로 발생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외도로 발생됐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더냐고요. 더 악화되잖아요. 점점 악화되잖아요. 왜? 그러다가 또 못 견디면은 나는 할 만큼 했어. 한 게 뭔데요? 원인이 아닌 거를 했는데 그게 뭐를 했다는 거죠? 자기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나를 결론을 내려버려요. 왜 그래요?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이제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제 그날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냥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해결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해결법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학자, 전문가, 방송, 언론, 강연, 강의, 영상, 도서, 논문, 정보, 그리고 여러분 같은 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외도의 원인이 관계 중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관계 중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관계 중독.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에 중독되는 거 핸드폰 관계하고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욕도 못하겠네요. 이 바보들, 그러니까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건 더 웃기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어요. 자, 관계 중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요? 의존성 중독. 모르겠어요. 그냥요. 누가 있던가요? 그리고 외도의 원인은 섹스 문제, 사랑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부 문제가 원인이 아니다. 관계 중독이 원인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걸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풀어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관련되는 외도에 대한 것들을 그냥 모든 걸 해석해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제가 점검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지금 학자든 누구든 뭐든 이런 정보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이 모르는데 그거 한다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옳고 진리이고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외도의 원인이 아닌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를 외도의 원인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대.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그리고 논리정연해요. 그런데 사랑 문제 대 뭔 문제 대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말을 왜 멀쩡한 사람들한테까지도 그거를 확신을 심어주냐고, 여러분들 같이. 그러면 만약에 사랑 문제다,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봐요. 지금요. 뭐라고? 아이들한테 결혼할 때 사랑이 아닌 것 같으면 너 외도해. 사랑 문제 생기면 외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섹스 문제 생기면 외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뜻대로 안 되면 외도하라고 얘기하고,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외도해 라고 해보세요. 왜 권하지를 못해요? 그게 진리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관계 중독자들이 만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너무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도 테라피는 외상 트라우마의 치료법이고 관계 중독의 치료법입니다. 왜?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원인은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도 테라피는 비대면이에요. 만나는 게 없습니다. 상담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치료로 합니다. 이는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면서 강력한 트라우마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문제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외도의 원인인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외도로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한 후에 비로소 사랑 문제, 그 다음에 섹스 문제, 부부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 능력이에요. 행복 능력. 그래서 치료 후에 행복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때 상대가 지금의 배우자일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배우자한테 기회를 줄지, 아니면은 내가 상대를 바꿀지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난 치료돼서 이제 행복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섹스 문제가 발생할 때 섹스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테크닉이니 뭐니 기법이니 이딴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치료를 해야만 관계 중독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사랑 문제나 섹스 문제나 부부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게 행복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수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상담사나 그다음에 지금 방송, 언론, 뭐 기타 강연, 강의, 기타 등등 관련되는 이런 거에서 이야기하는 외도의 원인을 가지고서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상 트라우마 또는
관계 중독을 치료하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 그 다음에 내가 관계 중독에 외도를 했어. 내 관계 중독. 이게 치료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예요. 악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 악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계속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중요한 이유예요.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뭘 심리장애가 생기면 자꾸 뭔가를 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악화되는 이유예요. 왜? 원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칼럼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칼럼을 설명드렸던 내용은 외도 테라피의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외도 테라피의 그 글로서 외도 테라피 아마 그 칼럼인가? 칼럼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자료라든가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글로써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글로써 읽으면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거기에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